places that we know, driving through the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의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대를 걷는 미술관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보이는 풍경에서도 점, 선, 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은 제 친구 얼굴을 보고 야, 너는 정말 추상적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대판 싸울 뻔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택 교수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딱 넥타이에 시선이 꽂히는데요. 그래. 예, 오늘 제가 입고 온 의상과도 어느 정도 네. 톤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약속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 예. 오늘 왠지 저희의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박영택 교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건가요?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에 풍미했었던 이른바 단색조 회화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예, 이 단색조 회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네.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색조 회화는 사실 우리가 부여한 명칭은 아닙니다. 1975년에 일본 동경화랑에서 5가지 흰색전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에 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일본인들이 흰색이라고 규정짓고 한국의 아주 그 전통적인 색감, 한국적 색감을 보여주는 흰색을 사용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고 그것이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성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칭해서 단색조 회화라고 말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져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대다수 작가들이 단색조 회화를 실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취를 이룬 하나의 회화적 경향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단색조 회화라고 부르는 편이죠. 단색조 회화. 네. 예, 이 흰 바지에. 예, 네. 이 단색의 상의까지. 네. 오늘 저의 의상은 단색조 회화다. 이렇게 좀 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색조 예. 회화라고 할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단색조 회화는 네. 어떤 주어진 화면에 네. 보통 통상의 그림들은 화면에 이미지가 있죠. 형상이 있겠죠. 근데 단색조 회화라고 하는 건 이미지는 형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나의 색, 되게 단일한 색채가 화면을 점유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가장 대표적인 하는 화풍을 주도했던 사람은 박소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70년대 초반 그 즈음에 이런 유형의 그림들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바탕면에 캔버스는 평면이잖아요. 바탕면에 물감을 약간 홍건하게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연필을 갖고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이거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바탕과 그 바탕 위에 있는 물감이 이렇게 일체가 되면서 그 지나간 선들은 행위의 궤적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단색조 회화의 주된 특징들입니다. 즉 화면에 전면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색깔, 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색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색.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흰색이라는 것도 그 안에 뉘앙스가 굉장히 많죠. 조선 백제도 마찬가지고 흰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세한 톤의 조절을 유지하되 대신 가능하면 뭐 구체적인 어떤 거를 재현하려고 하는 욕망 없이 끄적끄적거리는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 박소보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균질적인 선들을 섬세하게 새겨놓고 뭔가 작가의 행위 자체가 무질이 표면에 이렇게 안착되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나 더 보시면 이동엽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이 작가는 캔버스 표면에 흰색을 계속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붓지들을 약간의 색을 집어서 붓지들을 이렇게 켜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 속에 붓지들이 이렇게 은백돼 있다라든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 서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뉘앙스를 불러일으키죠. 저걸 붓질로 저렇게 그렇습니다. 직각의 모양을 딱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붓질을 갖고 섬세하게 올려서 표면에서 뭔가 평면의 화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평면 화면에서 뭐라 그래요? 눈속임, 환영이라고 할까요? 공간감이 느껴지게 하는 평면성 안에 뭔가 그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 움직임들, 섬세한 그 미동들이 느껴지게 하는, 파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는 두드러지게 흰색을 유난히 쓰는 작가입니다. 그러나 단색조 회화 작가들이 이렇게 꼭 흰색 또는 미색 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정상섭이라는 작가인데요. 네. 이 작가는 캔버스 표면에 한지를 물에 적신 한지를 얹혀놓은 겁니다. 또는 이제 실제 닭종이를 떠서 한지를 만들 때처럼 해서 화면에 펼쳐가지고 굳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물감을 쓰지 않고 붓질 없이 예. 어떤 사물들, 물질들을 끌어와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루는 물질은 한지입니다. 한지는 한국인들의 삶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겠죠. 오랜 세월 우리 문화적 전통 속에서 함께 있었던 어떤 물질이겠죠. 야, 이 작품에 그러니까 물감도 쓰지 않았고, 네. 예, 붓질도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저런 문양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문양이라기보다는 그 물질들, 한지라는 물질이 표면에 안착돼가지고 응고된 상황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점유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 그림은 재료가 상당히 촉각적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물성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물질감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래서 매우 촉각적인 화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제입니다. 보통은 무제죠. 아, 보통 무제예요? 무제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지만 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명명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정확하게 이것을 그리겠다는 목표 속에서 획득되기보다는 작가의 애매한 의식들, 이런 느낌, 이런 걸 그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그러나 다만 그것에 가까이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밖에 말해볼 수 없는, 네. 그것을 보통은 추상 작가들은 그냥 무제지, 언타이틀, 많은 작가들이, 많은 관객들이 이런 추상 회화의 앞에서 자꾸 이름을 궁금해하세요. 네. 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네.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알아서 이해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을 상당히 불편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름 지을 수 없는 걸 그린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우리는 지나치게 그림이 항상 어떤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 작품의 작가였다면 저는 제목을 그렇게 지을 겁니다. 네. 슈퍼드라이. 오, 상관없습니다. 건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게 이것도 무제군요. 맞습니다. 예. 무제입니다. 보시면 캔버스 천인데, 캔버스 천은 보통 리넨 또는 면천에 쓰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면천이 아니라 마라든가 삼배라든가 이런 어떤 성긴 질감을 갖고 있는 재료를 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네. 한국의 70년대 작가들은 좀 더 한국적인 현대미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전에 봤던 정창섭 씨처럼 한지를 다루거나 또는 삼배나 마와 같은 한국인들의 삶과 긴밀한 섬유들, 그런 걸 화면으로 삼은 다음에 그 위에 또는 넓적한 내지는 롤러로 브라운, 짙은 고동색이나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청색을 섞어서 붓붓 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붓붓 문지른다고 하는 거는 유체 물감을 쓰지만 유체 물감을 기름을 흠뻑 적셔서 농밀하게, 흥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먹을 다루듯이. 보통 유체 물감이라고 하는 건 기름에 녹여서 쓰는 거잖아요. 기름을 조금 찍어가지고 물감에 녹여서 쓰는 건데, 이 작가는 기름을 흠뻑 적시면 물감이 수채화 물감처럼 되겠죠. 유체 물감이. 그걸 붓붓 문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손에 띈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요 모서리를 보시죠. 모서리들. 자글자글자글 물감들이 올라오고 있죠. 저게 조금씩 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인위적으로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붓질을 하고 손에 딱 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서리로 물감들이 퍼지고 번지는 흔적들이 있겠죠. 왜 번지고 퍼질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또는 천이라는 조직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아니 우연과 필연이겠죠. 작가가 한 것까지는 여기까지 사각형 화면에 만드는 거였다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천이라는 조직과 중력과 시간에 개입돼 가지고 이루어낸 자연적인 겁니다. 그건 작가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 저는 딱 보면 정말 그 흡사 마치 절벽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네.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엔 정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딱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드는. 그건 자유입니다. 예. 그렇게 연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서예라든가 또 동양어의 운필 또는 먹의 사용이라든가
또는 토착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색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원형해 내면서 뭔가 토착적인 현대미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라보고 느끼는 건 내 자유지만, 네. 예, 그래도 그 작가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보실까요? 네. 또 무죄일까요? 아, 네. 이번엔 이건 최병서라는 작가인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최병서 씨는. 이분은 70년대부터 74년, 72년, 74년도에 이런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항상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대입니다. 언론이라든가 방송들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그런 암흑한 시대였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신문을 보면은 항상 관제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이렇게 요구되겠죠. 그런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를 볼펜으로 다 새까맣게 칠해버린 겁니다. 신문지를 신문지입니다. 가지고 칠한 네, 거예요? 신문지 위에 오. 일정한 A4 용지 한 장 크기로 이렇게 분할해서 네. 연필로 한번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검정 볼펜으로 빽빽하게 칠해서 새까맣게 절여놓듯이 신문지를 이렇게 돌변시켰어요. 그래서 신문지라는 바탕과 그 위에 얹혀진 볼펜의 자국이 일체가 돼가지고 예. 바탕과 표면의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이거는 뭘 그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가독성의 체계를 말소시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적으로 행위만으로 새카맣게 만들어버려서 신문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광물지처럼 색다른 물질도 도입해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이 작가도 내가 보기에는 단색이고 또 철저한 작가의 행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모든 것이 침묵을 강요당했던 70년대의 정치체제에 무언의 한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신 정권이라는 네. 시대상 속에 실은 뭐 노래 가사말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또 통제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작품도 이거 좀 반항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작가에게 혹시 그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는 정치 권력들은 부재했었겠죠. 이걸 가지고 위험한 어떤 사상을 가진 걸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추상이니까요. 참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단색조 네. 회화에 대한 작품들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국 그 70년대와 80년대를 아우르는 당시의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쭉 봐왔는데요. 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작업을 하면서 이 작가님들의. 흰색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색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색감, 정서적인 색이 아닌가, 상징적인 색이 아닌가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리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색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깊은 전통적인 상징적 색채라는 의미로 부여하죠. 두 번째는 고된 노동력. 네, 그 다음에 반복.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재현되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미지 없이 화면에 채워나가는 행위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 종속됐던 색들이 벗어나서 색채만으로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평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이 매우 평면적이다. 70년대 단색적 회화도 역시 서양 미술의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화면을 평면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평면, 반복된 노동, 그 다음에 색을 억제하는 것, 여기에 명상이라든가 관조라든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무아지경이라든가 무의적이라든가 인위성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정신 수양도 함께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서버 선생은 항상 자신이 작업하는 거를 자기를 비우는 수신의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비우는 행위.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 부여로만 보지 마시고 조형적인 것으로 바라봐라. 그림은 사실은 주어진 화면에 다 모든 게 있어요. 그림 자체를 잘 들여다보시면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걷는 미술관, 오늘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교수님? 사실은 미술을 이렇게 언어로 말한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작품 감상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저간에 놓여있는 70년대의 상황들, 우리가 70년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들, 서구미술과 관계, 한국 작가들의 태도, 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맥락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한국 현대미술은 서양 현대미술을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지난한 과정을 노정해 왔다. 그런 것들엔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언어로 미술을 설명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영태 교수님 오늘 정말 멋진 강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단색조회와 한국의 네. 또 그리고 그 서양의 이제 모노크롬 또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그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걷는 미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단색조회화는 물음표다. 단색조회화는 서구 현대미술을 토착화시켰고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술을 지나치게 신비화시키고 정신주의로 함몰시켜서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매우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색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많은 생각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